공인중개사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욕을 먹진 않거든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안전한 집을 계약을 했고 좋은 집을 찾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그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직업이니까 그만둬야 되고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많은 사기꾼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큰 피해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오늘 주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제가 가져온 건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갖는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건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요, 원래 욕을 되게 많이 먹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되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것 같아요. 오늘자 칼럼이 올라와서 가지고 와봤는데, 칼럼에도 어렵지 않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꾼과 한통속, 어떻게 거래를 믿고 맡기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칼럼이에요. 오늘자입니다. 어제자구나. 6월 12일 저녁에 올린 거니까,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밤에 올린 거니까 거의 오늘 거 거의 오늘 건데, 이거는 사실 다른 기사를 봐도 수두룩해요. 어디를 검색해도 공인중개사가 뭐 사기에 연루돼 있다, 아니면은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전세 사기 의뢰 43%가 공인중개사, 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라고 하는 기사들이 4일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걸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뭐 제가 뻔뻔하거나 아니면 수치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이런 거를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제로 또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돈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욕을 많이 먹어요. 펀드 매니저도 그렇고 주식 투자자라든지 부동산 투자자들, 아니면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요, 모두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냥 욕을 계속 많이 먹어요. 일단 돈이랑 투자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요, 욕을 많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물론 우리 공인중개사가 거의 탑급으로 많이 먹죠. 자, 공인중개사가 욕을 먹는 이유를 한번 보면요, 되게 다양해요. 일단 집값이 올라가면은 욕을 먹습니다.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면은 욕을 먹어요. 자, 전세 사기가 일어나면은 욕을 먹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안 줘도 욕을 먹어요.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도 욕을 먹어요. 중개보수가 비싸도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가 좀 이렇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것뿐이겠어요. 뭐 이유를 들자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공인중개사는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공인중개사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만 보면, 아, 나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기 싫다, 나는 너무 착한 사람인데 이런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첫째로 돈을 벌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 중개를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까지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을 한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일을 할 동안 저는 이렇게 욕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랑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인중개사가 욕을 먹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욕을 먹는 건지, 이건 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합쳐지면 안 돼요. 모든 직업은 다 욕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도 욕을 먹어요. 경찰관도 욕을 먹고요, 소방관도 욕을 먹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욕 먹습니다. 똑같이 어떤 직업인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욕을 먹는 거를 가지고 내가 중개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욕을 먹을 때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계약에서 큰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생기거나 안전하지 못한 계약을 해줬을 때는 그거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 기준이 이런 거예요. 훌륭한 직업을 갖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와 계약을 했던 사람, 나와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공인중개사는 이런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중개를 하는 겁니다. 직업 자체에는 사실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잘못을 해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은 전체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가 잘못했지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모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노동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요.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를 하고 위험을 이뤄쓰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누가 좋고 나쁘고를 따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만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동의 대가만 훌륭하고 투자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서비스직들은 전부 다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결코 노동을 통해 가지고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산업을 발전하지 못하니까 아마도 노동자 중에서 일부들은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만 해가지고 내가 고소득을 얻으니까 저런 노동자들이 일하는 거는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기들 투자자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겁니다. 이거랑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고 안전하게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욕을 먹진 않거든요. 저를 만난 사람들은 안전한 집을 계약을 했고 좋은 집을 찾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그렇게 욕을 하고 안 좋은 직업이니까 그만둬야 되고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더 많은 사기꾼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큰 피해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부 공인중개사가 문제를 일으켜서 욕을 먹기도 하지만 그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일을 그만둬야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리에서 좀 더 일을 열심히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더 잘하면요,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에게 중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나쁘게 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안 좋은 계약을 할 게 공인중개사를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직업으로서 공인중개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랑도 잘 맞기도 하고요.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들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아요.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다른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폄하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약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해서 주눅 들거나 아니면은 일을 안 하거나 시작을 안 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입견에 나를 가두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이 선입견들을 깨고 좀 더 좋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면 되는 거지, 저는 직업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게 마음에 들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집을 중개해 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개보조원 제도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중개보조원 제도가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제도를 없앤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기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너무 많이 뽑는다는 거는 사실 저도 이거는 일부러 중개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데, 비율은 맞춰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개보조원을 없애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게 알맞게 해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것도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자격증을 가지고 많이 뽑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도가 문제인가요? 사람이 문제지? 항상 그렇잖아요. 그거를 역이용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계약도요, 되게 철저합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놨고요.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어떤 것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봉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약속이잖아요. 하나의 약속을 하는 건데 철저하게 다 봉쇄시켜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밖에 못해요. 병원도 그 개설 자체를 의사밖에 못하는데 사실 사무장 병원도 엄청 많거든요. 사무장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세우고 병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